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터는 기성 연극을 부정하는 프랑스 신연극의 선구자이다. 우리에게는 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텅 빈 공간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등장인물들에게는 시간관념이 없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언제나 현재다. 그곳에서 불황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대화가 축을 이루는 이 연극에서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오지 않으면 목을 매 죽어버리자고 한다. 블라디미르는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에스트라공이 만일 고도가 온다면? 하고 묻자 블라디미르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한다. 이 난해한 연극을 이해해 보자는 것은 아니다. 고도가 신을 의미하는 것이건 무의미의 의미이건 뭐든 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일생 동안 기회가 3번은 온다고 하지 않은가. 해와 달은 누구에게나 빛을 준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기회는 어디서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 혹시나 고도처럼 오는지 안 오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세월만 잡아먹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며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돈이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다. 기회 수여의 결정권자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운동가 출신인 이명박은 1965년 현대건설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불과 12년 만에 36살의 나이로 사장직에 올라 샐러리맨들의 우상이 되었다. 열정과 담력, 저돌성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현대건설 회장직을 던지고 정치인이 되었다. 비록 그는 자서전에서 오너는 결코 전문 경영인을 믿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전문 경영인은 사장이 아니라 사장급 직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현대건설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정주영 회장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평생 경리 없는 업무만 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명박은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기회를 제시한다. 이것이 기회의 법칙이다. 왜 그럴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다. 이미 부자가 된 사업가들 중에는 돈에 대하여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우리들처럼 하나뿐이다. 혼자서는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여러 나라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실업률이 제 아무리 높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수많은 경영자들 입에서 나오지 않은가. 기회를 주고 싶은데도 기회를 받아먹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사업가들과 부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주어지며 그들은 대개 당신보다 한 세대 앞에서 기득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빌 게이츠가 오늘의 성공을 갖게 된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에 IBM의 어느 이사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IBM에서는 PC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었고 이미 다른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접촉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IBM의 이사가 방문하였음에도 소프트웨어 사장은 건방지게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IBM의 이사는 이름도 없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던 빌 게이츠를 만났던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벤처 캐피털 회사로 햄부르크 앤 퀴스트라는 곳이 있다. 이 회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벤처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투자해달라는 애절한 투자 요청서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 요청서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투자 심의를 할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 기술이나 연구비 비중 혹은 시장 점유율일까? 아니다. 창업자 자신의 소질과 자질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투자 요청서나 사업계획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우선은 믿을 만한 인맥을 통해 소개를 받은 기업가들을 우선 면접한다. 한때 주식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접속 장비 업체 비스코 시스템즈 역시 직원 중 60%가량을 내부 핵심 인력의 추천에 의해 채용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당신을 기회의 신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이미 이 사회에서 능력이 검증되어 돈과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옷차림이나 은행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과연 당신보다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보라. 친구들에게 쓰는 말투를 그대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당신은 예의도 모르는 건방진 놈으로 인식되게 될 뿐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에서 남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유학생활을 한 일본인 직원이 도쿄에 있었다. 남미인들의 영어는 일반적으로 거칠고 공손하지 않으며 길거리 소년들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역시 비슷하였다. 나는 그가 나를 포함한 그 어느 외국인 상사들에게도 경칭이나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약 1년 후 그는 홋카이도 지사로 좌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사용하는 언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식이다. 나에게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들을 읽어보면 채팅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부주기수이다. 독자가 보낸 첫 번째 메일을 읽자마자 내 마음이 움직여 독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고 상세하게 내 의견을 말해준 경우는 오직 딱 한 번 롯데그룹의 어느 직원뿐이었다. 그가 어떻게 보낸지는 밝히지 않겠다. 그의 흉내를 낸 메일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동은 또 어떠한가?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윗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행동들이 그대로 표출된다. 명심해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뜨는 사람으로 일단 비치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장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의 친구들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오직 진짜 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빌 게이츠의 친구이었음을 보편화시키지는 말라. 당신의 친구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제공하려는 기회의 대다수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팔아달라는 영업의 기회이거나 당신의 자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내 말을 윗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신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그들에게 아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람 하나는 좋다 혹은 착하다 하고 말하는 그 경우는 사람이 유순하다는 의미이지 능력이 있고 소질과 자질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윗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태도도 좋은 사람이지 유순하고 착하며 공손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래도 윗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가 친척이 우선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일가 친척을 우선시할 것이다. 능력도 없는 일가 친척을 우선시하는 윗사람은 당신이 던져버려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2022 직장인이라면 주변을 살펴봐라. 당신 동료들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클수록 학력, 학벌은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업무 능력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탈락을 할까? 물론 나도 안다. 이른바 백이 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그런데 그 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백들은 어째서 당신 동료를 이끌어주는 것일까? 아부일까? 충성심일까? 혈연관계일까? 명심할 것.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주는 것이 좋으며 그 전략에는 상사의 개인적인 일들도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웬만큼은 포함될 수도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